안녕하세요. 코드덱입니다. 오늘은 머신러닝 완벽 가이드를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초급부터 실전까지 머신러닝의 핵심 개념과 워크플로우를 실무 중심으로 배워봅니다. 마지막에는 7개의 퀴즈로 학습 내용을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입니다. 머신러닝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 데이터 전처리와 특성 엔지니어링, 모델 학습과 평가 방법, 과적합과 과소적합 문제, 교차 검증,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머신러닝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되지 않아도 데이터로부터 학습하여 패턴을 인식하고 예측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입니다. 핵심 특징으로는 데이터 기반 학습, 패턴 인식 능력, 그리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 머신러닝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전통 프로그래밍에서는 개발자가 모든 규칙을 직접 코드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팸 필터를 만들려면 제목에 무료가 들어있으면 스팸이라는 규칙을 일일이 작성해야 했죠. 반면 머신러닝은 수많은 예시 데이터를 통해 규칙을 자동으로 발견합니다. 머신러닝의 기본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킨런의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하여 집 가격을 예측하는 예제입니다. 먼저 학습 데이터로 집 크기와 가격을 준비합니다. 20평은 2억, 30평은 3억 이런 식이죠. 마델 피트 메서드로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모델은 집 크기와 가격 사이의 관계를 스스로 찾아냅니다. 그 후 프리딕트 메서드로 45평 집의 가격을 예측하면 약 4.5억 원이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이제 지도학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도학습은 정답이 포함된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식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문제와 정답을 함께 알려주며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모델은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학습하여 새로운 입력에 대한 출력을 예측하게 됩니다. 지도학습은 크게 분류와 회귀로 나뉩니다. 분류는 데이터를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사진 속 동물이 개인지 고양이인지 판단하는 것이죠. 회귀는 연속적인 숫자 값을 예측합니다. 주택 가격 예측, 주식 가격 예측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비지도학습은 지도학습과 달리 정답 없이 데이터 자체의 패턴이나 구조를 발견하는 방식입니다.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서 숨겨진 패턴을 찾아냅니다. 주로 데이터를 유사한 그룹으로 묶는 군집화나 많은 변수를 적은 수로 줄이는 차원 축소에 사용됩니다. 비지도 학습의 실제 활용 사례를 알아볼까요? 고객 세분화를 통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거나 이상 거래를 탐지하여 금융사기를 방지합니다. K-민즈 군집화, PCA 차원 축소, DBSCAN 밀도 기반 군집화 등의 알고리즘이 널리 사용됩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머신러닝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이라도 쓰레기 데이터를 넣으면 쓰레기 결과가 나옵니다. 결측치 처리, 이상치 제거, 데이터 정규화가 핵심이며 깨끗한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데이터 전처리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측치는 평균값으로 대체합니다. 이상치 제거에는 IQR 방법을 사용하여 4분위수 범위 밖의 값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탠더드 스케일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정규화합니다. 정규화를 하면 서로 다른 스케일의 특성들이 동일한 범위로 조정되어 모델 학습이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특성 엔지니어링은 모델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원시 데이터에서 새로운 특성을 생성하거나 기존 특성을 변환하여 모델이 학습하기 좋은 형태로 만듭니다. 도메인 지식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 특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성 변환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그 변환으로 치우친 분포를 정규 분포에 가깝게 만들 수 있고 원핫 인코딩으로 범주형 변수를 수치형으로 변환합니다. 다항 특성을 생성하면 비선형 관계도 선형 모델로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델 학습 과정을 이해해 봅시다. 모델 학습은 훈련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과정입니다. 손실 함수를 정의하고
경사하강법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모델 학습과 예측 코드입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리트로 데이터를 80대 20으로 분할합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모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데이터로 실제 성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생성하고 피트로 학습시킨 후 프리딕트로 예측하고 애큐러시 스코어로 정확도를 계산합니다. 모델 평가에는 다양한 지표가 사용됩니다. 분류 문제에서는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를 사용합니다. 회귀 문제에서는 MSE, RMSE, MA 등을 사용합니다. 문제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평가 지표를 선택해야 합니다. 혼동 행렬은 분류 모델의 성능을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트루 파저티브는 양성으로 올바르게 예측한 것이고, 트루 네거티브는 음성으로 올바르게 예측한 것입니다. 펄스 파저티브와 펄스 네거티브는 각각 오경보와 놓침에 해당합니다. 과적합은 머신러닝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지나치게 맞춰져서 새로운 데이터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마치 시험 문제를 달달 외웠지만 응용 문제는 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소적합은 과적합의 반대 현상입니다. 모델이 너무 단순하여 데이터의 패턴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합니다. 훈련 데이터에서도 성능이 낮게 나타나며 모델의 복잡도를 높이거나 더 좋은 특성을 추가해야 합니다.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기법이 있습니다. L1, L2 정규화로 모델의 복잡도를 제한할 수 있고 드롭아웃을 적용하여 뉴런 간의 과도한 의존성을 줄입니다. 조기 종료를 사용하면 검증 성능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을 때 학습을 멈출 수 있습니다. 교차 검증은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법입니다. 데이터를 K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모델을 K번 학습하고 평가합니다. 각 반복에서 하나의 부분은 테스트용으로, 나머지는 학습용으로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능 평가가 가능합니다. 교차 검증 구현 코드입니다. 사이킨런의 크로스벨 스코어 함수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교차 검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2파라미터를 5로 설정하면 5폴드 교차 검증이 수행됩니다. 각 폴드의 점수와 평균 정확도, 표준 편차를 출력하여 모델 성능의 안정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학습 전에 설정하는 모델의 외부 설정 값입니다. 학습률, 트리의 깊이, 규제 강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으면 모델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방법으로는 그리드 서치와 랜덤 서치가 있습니다. 그리드 서치는 지정한 모든 파라미터 조합을 탐색하여 최적의 조합을 찾습니다. 랜덤 서치는 무작위로 조합을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탐색합니다. 최근에는 베이지안 최적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퀴즈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머신러닝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1번,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스스로 학습한다. 2번, 더 빠른 연산 속도를 제공한다. 3번, 클라우드 기반으로 작동한다. 4번,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머신러닝의 핵심 차별점은 규칙 기반이 아닌 데이터 기반 학습입니다. 전통적 프로그래밍에서는 모든 규칙을 일일이 작성해야 했지만 머신러닝은 예시 데이터를 보고 컴퓨터가 스스로 패턴을 찾아냅니다. 마치 아이가 여러 사과를 보고 사과의 특징을 배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델 피트 메서드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은 무엇일까요? 1번, 입력 데이터의 형식을 검증한다. 2번, 입력과 출력 간의 수학적 관계를 찾아내고 파라미터를 최적화한다. 3번,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한다. 4번, 정규화 기준을 설정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피트 메서드는 머신러닝의 핵심인 학습 단계를 수행합니다.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여 집 크기가 10평 증가하면 가격이 약 1억 원 증가한다는 패턴을 스스로 발견합니다. 선형 회귀의 경우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머신러닝이 전통적 규칙 기반 시스템보다 더 적합한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1번, 대출 이자 계산. 2번, 개인화된 상품 추천. 3번, 급여 계산. 4번, 키오스크 입력 처리. 정답은 2번, 개인화된 상품 추천입니다. 개인화 추천 시스템은 머신러닝의 3가지 핵심 특징을 모두 활용합니다. 수백만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규칙을 만들지 않고 자동으로 패턴을 학습하며 새로운 데이터로 지속적으로 개선됩니다. 나머지는 고정된 규칙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선형 회귀 모델이 45평 집의 가격을 예측할 때 약 4.5억 원이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설명하세요. 1번, 가장 가까운 40평과 50평의 가격을 평균 낸다. 2번, 학습된 선형 관계식에 45를 대입한다. 3번, 유사도 기반 가중 평균을 계산한다. 4번, 학습 데이터에서 직접 찾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선형 회귀 모델은 피트 단계에서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직선의 개수를 학습합니다. 가격은 0.1 곱하기 크기와 같은 관계식을 찾아내죠. 프리딕트 호출 시 이 수식에 45를 대입하여 0.1 곱하기 45는 4.5억 원으로 계산합니다. 학습 데이터에 없던 값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머신러닝의 강점입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80대 20으로 나누라고 권장하는 핵심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학습 속도 향상. 2번,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실제 성능 평가. 3번, 메모리 사용량 감소. 4번, 과적합 방지를 위한 데이터 양 제한. 정답은 2번입니다. 테스트 데이터 분리의 핵심 목적은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로 평가하면 모델이 이미 답을 외운 문제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20%의 테스트 데이터는 모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이므로 이것으로 평가해야 실전 성능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깨끗한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저장 공간 절약. 2번, 잘못된 패턴 학습 방지. 3번, 시각화가 더 아름답기 때문. 4번, 알고리즘 오류 방지. 정답은 2번입니다. 잘못된 데이터로 학습하면 모델이 잘못된 패턴을 학습하여 예측 성능이 저하됩니다. 예를 들어 집 가격 데이터에 오류가 많으면 모델도 엉터리 예측을 하게 됩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것이 데이터 품질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 7번째 문제입니다. 고객 이탈 예측 시스템이 머신러닝의 3가지 핵심 특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가장 종합적으로 설명한 것은 1번, 과거 데이터 학습, 자동 탐지, 지속 개선. 2번, 수동 계산 후 엑셀 저장. 3번, 경험 기반 규칙 적용. 4번, 임계값 초과 시 알림.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답변은 머신러닝의 3가지 핵심 특징을 모두 통합적으로 보여줍니다. 과거 이탈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사람이 규칙을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위험 고객을 찾아내며 새로운 데이터로 매월 모델을 업데이트하여 지속적으로 예측 정확도를 개선합니다. 머신러닝 완벽 가이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머신러닝의 기초 개념부터 데이터 전처리, 모델 학습과 평가,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실제 데이터로 직접 실습해보시면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